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개인 과세에 해당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황 분석을 몇 개 하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SV에 대한 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계정에 있는 모든 이렇게 비트코인 SV 자금은 청산되어 지원되는 다른 디지털 자산의 동등한 시장 가치로 전환이 되었고, 거래 비용을 제외하고 계정에 다시 적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코인베이스를 쓰시는 분들은 한 번쯤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이게 일방적인 조치가 아닌가, 사전에 좀 공지는 했었나, 이제 이런 부분에 의문이 들긴 하는데, 뭐 어쨌든 그렇다라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내용 보면은 다들 세금 조심해라 해가지고 돼 있죠. 해킹으로 강제 퇴학을 당해서 몇 년 만에 글쓰러 왔는데, 자, 빗썸에 작년에 세무조사한 거 있잖아. 그 자료로 개인 과세도 과세에 해당하는 내용을 들춰서 과세하고 있다. 이벤트로 에어드랍이나 받은 거 과세 자료로 잡고 과세한다고 한다. 약간 물음표 같은 소리예요. 나 같은 경우는 18년도 인건비 이벤트 달렸던 게 전부 과세 자료로 잡혀서 나왔다. 미납 지연세가 1700일이 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치를 받으려는 것 같다. 나라에 세금이 없나 보다. 찌라시처럼 돌긴 하는데 이게 사실 여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게 세금? 그래서 파이코인이 세금이 부과가 된다?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웃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아직까지 내년부터 뭐 과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책사항이나 이런 게 나온 게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올해 하반기쯤에 이런 윤곽들이, 지금부터 조금씩 윤곽을 잡아가는데 하반기쯤에는 확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일단 여러분들 보면은 통상적으로 뭐 최저시급 이런 것들 뭐 확정 나는 게 보통 한 3, 4분기, 3분기 정도에 이제 확정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세금 관련된 것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파이코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면 엄청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로또 1등에 당첨이 되면 얼마가 부과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3억 원까지는 22% 당첨 금액, 그쵸? 자, 그리고 3억 원이 초과가 되면 얼마입니까? 당첨 금액 33%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세금 떼면 도대체 얼마나 뗄까요? 그쵸?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이게 다만 찌라시처럼 나와서 약간 의문점이 드는 거는, 과연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거예요. 나중에 파이코인 나와도 우리가 꽁돈으로 받는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해외에 있는 지갑 같은 경우는 손도 못 대고 그 다음에 따로 개인 지갑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애매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개인 지갑,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지갑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메타마스크, 그쵸? 그리고 트러스트 월렛, 또 뭐가 있죠? 카이카스, 그 다음에 클립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지갑들이 굉장히 많이 뜨지 않을까. 파이 월렛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요. 이런 개인이 관리할 수 있는 지갑들이 많이 뜨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 파이코인의 뭔가 감소율과 관련된 부분인데,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전달 대비 마이너스 4.66% 감소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 달 내내 채굴을 해도 얻을 수 있는 수량은 얼마입니까? 5.8개의 파이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아, 내가 파이를 정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슬슬 이제 5.8개부터 쭉 줄어가지고 뭐 4개 때 되면 더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뭐 파이를 불법 거래 형식으로 해서 현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 그쵸? 그리고 뭘로 구매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다양하긴 한데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보시면은 최근에 MZ세대도 당한다는 큐싱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큐싱이란 QR코드를 활용한 피싱 사기라는 건데, 공유 자전거 QR로 찍었는데 큐싱 당해서
가상화폐 탈취당한 이러한 사례도 있다라는 거예요. 파이 결제 시에 QR을 찍어서 결제 주소를 확인하는데 혹시 주소가 아니면 누르지 마셔야 될 듯요 해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느 국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공유 자전거를 QR로 찍었다? 좀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큐싱 사기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점점 이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뭐 인터넷 사이트 같은 거 들어갈 때도 명확하게 그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인지 한번 그 사이트 주소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붙여넣기 해서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봐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GCV 314159에서 물물 교환하는 제품들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두리안 커피 한 상자는 0.0000278 그리고 분유는 뭐 이만큼 파이. 굉장히 우리가 느끼기에는 1파이만 있어도 부자가 되는 이런 길을 계속해서 걷고 있고 이런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짜 1파이만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날. 여러분들 가입 즉시 여러분들이 추천인 코드만 입력했다면 1파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걸 생각해 볼 때는 정말 해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서 강하게 나간다면은 혹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세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뭔가 가치가 하락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뭔가 해외가 이렇게 받쳐준다고 하면은 사실 파이를 열심히 모아서 해외에서 뭔가 장사를 하기는 꽤 좋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네요. 제가 듣기로 이더리움은 약 3,000개의 앱들이 이더리움 브라우저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솔라나의 브라우저에서도 수백 개의 앱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여기에다가 그 코인의 유명세, 유통량, 기술 등등이 영향이 있겠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파이코인에도 더 많은 앱들이 개발되어 활동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라고 적혀있는데 올해는 진짜 100개 뭐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100개가 딱 되어야겠죠. 진짜 이 기준 여러분들 그 기준을 뛰어넘으려고 한다면요 올해 정말 메인넷은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과연 이때까지 앱 자체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점이 들지만 어쨌든 좀 파이팅 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파이코인의 실제로 지역별 관심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파이코인에서 조그맣게 점 하나 찍혀 있고 그다음 나머지 뭐 미국 해외 시장이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좀 빨간색을 유지하고 있죠.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관심도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약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거의 요 지역 빼고는 전 세계적으로 채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겠고 보면은 실제로 다른 나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게 이제 지역별 비교 분석이고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도 부분인데 대한민국은 파이코인 일부, 비트코인 대부분, 이더리움 또 일부분 되어 있습니다. 파이코인하고 이더리움과 비교해도 제가 볼 때는 자그마치 한 4배 정도 차이는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이런 부분을 쭉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이 뭔가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만큼 먹을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해외에 있던 사람들도 국내에 들어와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이행 이런 걸 하겠다고 하고 또 한편으로 사기꾼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사기를 치는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 최근에 제가 파이 관련해 가지고 사기 사례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기 당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 올릴 게 굉장히 많아요. 파이코인 사기꾼들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저런 사람들은 진짜 코어팀에서 동결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제 개인적으로 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 내용 보면은 지갑과 관련해서 증가가 좀 있었나 봤는데 증가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KYC 인증들이 굉장히 또 많이 통과됐다. 어제에서 오늘 사이에 많은 분들이 좀 피드백을 주시긴 했는데 오늘은 제가 텐션이 좀 많이 떨어져서 지쳐가지고 못하겠어요. KYC 인증 이런 거 못하겠고 어쨌든 이런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는 거 뭐 이 정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저렇게 빵빵빵빵 나오면 어느 세월에 할까 보면은 뭐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자꾸 6월에 오픈 메인넷이 된다라는데 6월에도 이거 가능성이 희박해요. 왜? 현실적으로 KYC하고 어느 정도 락업 뭐 이런 거 해제돼가지고 락업이 아니라 우리 지갑이 좀 활성화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되려면은 뭐 1,500만 명에 1,000만 명에 이 기준을 달성하려면 지금 그냥 일정한 산술로만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자, 다음 내용 보면은 우리가 다른 거 볼 필요 없고 지금 KYC 부분이 23만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증가를 하긴 했네요. 1월 달에도
작년 12월만큼 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1월 달이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2월 달 건 아직 안 나왔는데 어쨌든 작년 12월과 비교했을 때는 좀 줄어들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작년에 12, 11, 9, 5 이때보단 좀 많긴 하지만 실제로 조금 뭔가 화력은 좀 약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왜? 1분기 안에 KYC에 대한 걸 손보겠다라는 이런 니콜라스 씨의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히 좀 떨어지는 이 부분이 있고 지금 보면 400대에서 좀 하락을 했죠. 일본도 600대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노드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존버하면서 힘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이 뭐 개인 과세에 해당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책사항이나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고 어디까지 적용 범위를 가지게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앱 중에서는 업비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앱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부분에 그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제한사항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러분들은 꾸준히 채굴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서 볼 수 있는 그런 이득을 우리가 취해야 될 이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파이코인 어떠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을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